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15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경연구소 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 미국과 북한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정말 돌연 취소하기도 하면서 그동안 미국과 북한 상당히 신경전이 셌었는데요. 어제 공개된 김영철과 폼페이오 두 사람의 만찬 회동 사진을 보면 예상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회담도 그 다음 날 있었던 회담도 한 2시간 20분 만에 빨리 끝나면서 어느 정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합의점이 이제 거의 도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까지 특히 72시간 동안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아직도 매우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는 결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직까지도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많은 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북한 역시 미국에서 원하는 뭐 경제 지원이나 체제 안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보장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조율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협상 과정을 보면 아직까지 미국도 원하는 대답을 확실히 못 얻은 것 같고, 북한도 확실히 못 얻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을 지금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6월 12일 정상회담에 남겨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쨌든 CVID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좀 북한과 미국이 이번 뉴욕 담판에서 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좁혀졌다, 이견이 좁혀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그 폼페이오 장관 얘기에서 대화가 순조롭게 되고 있다, 뭐 이 지점은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회담이 잘 끝났다면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얘기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그리고 미국은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보상을 하는 이런 합의를 도출했고, 뭐 더 이상 접촉을 하지 않아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충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북한 측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한다고 하지만 과연 핵무기를 폐기해서 미국 쪽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또는 핵물질과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확답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과연 이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걸 미국과 북한이 절충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경제 보상과 관련한 문제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경제 보상을 일정하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비핵화를 완전히 북한이 하기 전에는 경제 보상은 아마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체제 안전 보장을 동시에 그 논의를 해갈 수 있느냐, 이런 정도는 이제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핵심 의제에 대한 양국 간 현재 상당히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폼페이오 장관 회견을 하면서요, 북한에게 어느 정도 좀 당근을 제공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앞날에 밝은 길이 놓일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has also made it clear that if Kim Jong-un denuclearizes, there is a brighter path for North Korea. We envision a strong, connected, and secure, prosperous North Korea that maintains its cultural heritage, but is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We think that working together,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can create a future defined by friendship and collaboration, not by mistrust and fear and threats. 네, 과거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유지한다. 그리고 적대 국가 사이에서 지금 표현을 우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파격적인 건데 우 의원님께서는 우박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좀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네요. 네, 우방이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단순히 그냥 우호적인 관계를 넘어서 어떤 외교적으로 동맹국을 표현할 때 이제 우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가까운 나라일 때 우방이라는 말을 근데 쓰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표현은 이제 과거의 북미 간의 관계가 불신과 공포 이런 것들로 정의되었다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서게 되는 순간 우정과 협력으로 정의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방이라는 어떤 외교적 관계의 함의가 담긴 이야기보다는 과거와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방이라는 것까지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과거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체제를 그대로 보존하겠다라는 측면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국무장관은요. 협상에 큰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압박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한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얘기가 그 북한 측에서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약속을 해야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그 기본 원칙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 양보를 받아내는 것의 핵심은 이 비핵화를 한 것과 함께 단계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미국 측에서 일정한 보상과 체제 안전 보장책을 내놔라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한 합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회담 개최 여부 아직 모르겠다.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의도도 뭘까요? 여전히 아직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미북 정상회담도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있는 그대로 북한 측에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북한이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고 회담에 나왔는데 아직 북한 측에서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인상을 못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결단을 북한이 하지 않으면 미북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식의 비핵화를 받아들여야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하지만 우리는 7월 12일 날 열린다면 그것도 또 준비할 것이다. 정확히 또 한 달을 뒤에 열릴 가능성도 좀 열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다 모든 전략 전술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연기 가능성이 있는 정말 겁니까? 뭐 비핵화 로드맵 도출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답을 확실하게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폼페이오 장관도 회견에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북한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북한이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아서 만약에 이번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북한의 탓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썬더스 대변인이 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6월 12일까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꼭 그날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18년 만에 2000년도에 갔었죠.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 북한 고위급 인사,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만남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영철이 들고 갈 김정은의 친서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김정은의 결단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결단적인 내용이 친서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친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친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조율을 하고 있는 협상 의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친서에서 내놓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분히 원칙적이고 다분히 추상적인 얘기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지금 북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조건은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면 일정하게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 메시지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좋은 관계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또 폼페이오가 북한에 CVID를 할 경우에 CVIG를 보장했다. 이런 말도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나서 직접 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좀 확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아마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제 과거에 94년 제네바 합의나 아니면 2005년 9.19 합의 때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아마 그 수준을 크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이 아직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는 수준의 확언은 아니겠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에게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는 거는 분명히 말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강대국 미국이라도 한 나라의 그 정권을 유지시켜 준다는 그런 약속을 했을 때 그게 100%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이제 체제 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security assurance라고 이제 안보 확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조금 이제 두 국가 간에 우리와 미국 간에 다른데요. 미국이 말하는 것은 공격을 안 하겠다는 의미의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체제 보장이란 말을 쓸 때는 꼭 그 정권을 지탱시켜 주겠다는 의미를 좀 더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뭐 내분이 일어났을 때 그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식의 체제 보장 합의라는 건 없었죠. 94년도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할 때 미국, 영국, 러시아가 같이 안보 확약을 할 때도 이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그 의사를 확약한 것이지 이 정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들어가서 구해주겠다 이런 식의 안보 확약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뭐 현재 미국 정상회담 잘 진행되는 듯 하지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 미국, 북한과 함께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한미 북한 이렇게 3자가 종전 협상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남북미 3국이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북 사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했을 때 북한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단계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종전선언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남북미가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싱가포르에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이 남북한 미국 사이에 평화체제를 한반도에서 구축하기 위한 이런 협의를 시작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종료되면 북한과 어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이런 수순으로 충분히 그런 단계적 어떤 수용의 의미로 그런 정도에서 어떤 협의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뭐 미국과 북한이 원한다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남북미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남한과 북한, 미국이 바쁘게 움직이니까요. 중국 역시 우리도 정전협정 당사국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미국 이 허리춤을 잡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자, 러시아도 드디어 끼어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무려 9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환영하고 당신이 이번에 우리나라 방문 여러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그 푸틴 지도부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패권주의에 맞서서 정세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당신의 지도부와 주도 세밀한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외무장관은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요청하면서 이 올해 안에 이 북러 정상회담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 향후 미북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라 보십니까? 일단 이 북러 정상회담은 뭐 일정한 시기에 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 의미는 지금 북한이 비핵화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체제 불안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보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확약해 줄 수 있다. 그걸 보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지금 미국의 패권주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발언한 것처럼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는 북중러 3국 간 어떤 연대로 이런 게 이게 변질되면 상당히 이 비핵화 협의에 북미 관계 개선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미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 북중러 간의 어떤 그 전략적 밀착 관계를 상당히 잘 조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연내에 열릴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큰 형 같은 이 사람이 딱 그 나라가 오면은 한미일도 사실은 또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사실은 이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이제 과거 좀 냉전 구도로 맞습니다. 다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핵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제 냉전 시대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등으로 규정된 한반도에서의 상태가 그러한 냉전 구조를 좀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다시금 아직 비핵화가 완전히 실행되기 이전에 합의되기 이전에 이런 북중러 한미일의 구도로 다시 또 고착이 된다면 그것은 비핵화를 통한 냉전 구조의 변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꼭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끼어들다 보면은 우리나라나 북한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부분에 이 난관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일본도 좀 초조해하는 상황인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물론이고 강요들까지 지금 미국으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의 미국 방문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일본은 동북아에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가 지금 충족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미국 간 그리고 한국과의 사이에서 정상화되는 사이에서 지금 일본이 원하는 전략적 이해 그리고 납북자 문제 등을 비롯한 일본이 북한과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이야기를 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러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미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인들, 북한에 이제 지금 잡혀 있는 일본 사람들 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큰 장애가 되고 북한의 심기를 좀 건드릴까 해서 자제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예. 그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예. 이 우리 한국인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네. 이렇게 일단 발표는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북한 쪽에서 탈북 정업원 송환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표면적으로 계속 돌출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서로 북한과 이 민감한 문제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묻어두고 간다 그런 의미인가요? 묻어두고 간다기보다는 예. 우리 정부가 이걸 물밑에서 북한과 긴밀히 접촉을 해서 우리 억류자 6명이 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계 미국인 3명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 역시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일본에 대한 일본인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국민에 대한 그런 거 물론 전략과 전술 다 필요하겠지만 국민 송환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 이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is no daylight between the South Koreans, the Japanese, and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our approach to how we resolve this issue with respect to North Korea. 자, 한미일 협력 긴밀하다. 빗셀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일본을 배려한 말 아닌가 이렇게 들렸는데 저만의 착각입니까? 저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는데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의 질문의 의도는 이제 동맹국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이제 한국보다는 일본을 지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북한과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지금 좀 논의에서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일본의 동맹국인 일본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느냐 하는 의도의 질문이었고 폼페이오 장관의 답변도 한국과 일본을 두 국가를 다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미 고위급 회담은 끝났는데요. 사실 판문점 실무회담팀은 출국 일정을 하루 연기해서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직 더 조율할 게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판문점 회담과 지금 김영철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한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 두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 북미 회담이 6월 12일 날 성사되느냐 되지 않느냐 연기되느냐를 결정하는 그 좌우하는 회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문점 회담이 계속 길어진다는 얘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네. 북한 비핵화 문제,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요구하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그 대답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성김주 필리핀 대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추가로 접촉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실무급이고 지금 김영철과 폼페이오 트럼프 장관 같은 경우는 실무급 트럼프 대통령. 이상, 예, 트럼프 네.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이상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급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정도 선은 더 넘어선 지금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뉴욕을 방문하고 또 친서를 전달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그 6월 12일 정상회담에 대한 굉장히 확정적인, 그러니까 내용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일정에 대해서는 좀 확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오늘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전혀 이제 확정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번의 회담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2번 혹은 3번의 회담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또 회담이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과의 회담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결정적인 대답은 아직 듣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강조했고 오늘 아마 친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할 의사가 여전히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만나서 결단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6월 12일이 돼봐야 북한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론으로 합의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만 쭉 들어보면 사실 언제든지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취소 내지는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까 말씀하신 세라 샌더스 허커비 대변인의 말은 여전히 6월 10일 날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미국이 원하는 답변을 얻었을 경우 6월 12일 회담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회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희망적으로만 볼 일은 또 아니군요. 친서가 전달되면 그러니까 친서가 이 미북 관계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많은데 어쨌든 친서가 전달되더라도 미북 관계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실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친서 내용을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지금 판문점의 실무 협상 그리고 김영철과 폼페이오 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여기에서 이 확실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약이 이루어져야 뭔가 이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가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변적이고 또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싱가포르에서는요 의전과 경호 준비를 위한 북미 간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회담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뭐 2곳 정도 좀 정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회담 장소로 얘기되고 있는 곳은 샹그릴라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보안이나 경호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장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 쪽에서 김창선 서기실장이 회담 대표로 갔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김정은의 어떤 신변 안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북한 측에서는 현장 답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신변 안전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회담 장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미국 뭐 고위 소식통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리 일정을 발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을 비웠을 때 어떤 뭐 비상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채 2주가 안 남았거든요. 언제쯤 공식적으로 그래도 물론 불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언제쯤 공식적으로 회담이 어느 곳에 열리고 숙소는 어디다 이 발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북한과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6월 12일이라는 날짜를 이미 공식화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이 공식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으로서는 사실 미국이 급할 거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차적인 상황은 오늘 친서의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시할 경우 12일 회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회담이 종료되는 시점에 만약에 그 실무회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그 정도 시점에 또다시 6월 12일을 한번 미국 쪽에서는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직원을 이미 현재 파견해서 이 숙소와 프레스센터 설치하는 거를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북미 3자 회담 이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까지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의 회담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라는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남북미 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많은 부분 접점을 이뤄가지만 언제든지 연기 내지는 취소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만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반도 안보 관련 정말 너무 빠른 변화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